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벌써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미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이번 영상은 내년 1월 공모주 일정 미리 체크하시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워밍업 수준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좌를 미리 준비하시고 어떤 종목이 청약할 만한지 우선 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워밍업 영상이니까요. 자세한 분석 영상은 기업별로 다시 따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과는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준으로 잡혀있는 일정부터 쭉 볼게요. 사실 2022년 1월 공모주들은요. LG에너지솔루션과 친구들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첫 번째 일정은 DB금융스펙 10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엔부터 해서 에드바이오텍까지 일정이 막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DB금융스펙 10호하고 오토엔 중에서 만약에 오토엔의 비례자금까지 청약을 하게 되면요. 환불일이 14일이기 때문에 K옥션의 비례 청약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K옥션을 청약할 거면 오토엔은 균등만 하거나 건너뛰셔야겠죠. 반대로 오토엔 말고 DB금융스펙 10호에다가 비례까지 청약을 했다면 K옥션이나 에드바이오텍 중에서 선택해서 비례 청약까지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K옥션하고 에드바이오텍 중에서 선택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초기대주 LG에너지솔루션이 IBKS 제17호 스펙하고 일정이 겹치네요. 스펙은 아무래도 관심 받길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지트로닉스하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이 두 친구의 일정이 또 겹치네요. 여기에서도 비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나레나노텍이 잡혀있네요. 자, 그래서 1월 공모주 청약을 위해 필요한 증권 계좌들 증권사별로 정리해뒀거든요.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오토엔, LG에너지솔루션, 나레나노텍 이렇게 3개 기업을 주관하게 되고요. 갑자기 신영증권이 굉장히 열일을 합니다. K옥션, LG에너지솔루션,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3개 기업의 청약을 받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영증권까지 직접 가서 계좌를 개설한 겁니다. 1월 공모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하고 신영 이 두 가지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기업별로 하나씩 내용을 간단히 볼 텐데요. 스펙은 스킵하고 일반 기업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엔입니다. 원래 12월에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밀린 거죠.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벤처로 출발한 회사고요. 자동차 생활 플랫폼 기업이에요. 사업 부문을 보면 크게 오토앤 커머스 플랫폼과 제품 서비스 플랫폼으로 나뉘는데요. 오토앤 커머스 플랫폼은 다시 B2C하고 B2B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B2C에는 현대, 기아, 멤버스 몰이 있는데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특화용품을 장착시켜주거나 보험 등 카케어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B2B에는 현대와 기아, 삼성 등등의 정비몰이 있어요. 뭐냐면 현대, 기아, 삼성, 자동차 정비소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 시설 상품을 제공하고요. 이 정비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일반 고객과 정비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품 서비스 플랫폼 쪽에서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신차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빌트인 공기청정기, 차량용 보호 필름, 키홀더, 방향제 등등등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오토엔 자체 브랜드 제품과 수입 총판 상품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사실 성장성이 엄청 기대되는 산업군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회사의 기존 주주 내역을 살펴보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심리적으로 좋게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쭉 증권신고서를 훑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은요. 공모가를 선정할 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비교회사에다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PER도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와중에 적용된 할인율이 매우 낮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8.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모가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공모 개요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같이 체크해 볼 거는 맨 아래 유통 가능 물량. 비율로 29.6%라서 무난하고요. 기존 주주 비율 7.3%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소형 IPO다 보니까 유통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100억 원대가 나와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적용되기 전 183억 원 정도. 그래서 보통 유통 가능 금액이 이렇게 100억 원대면 따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유통 가능 주식수가 상장일에 다 매도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매수세만 붙어주면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가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추세를 보면요. 유통 가능 금액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성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미래 전망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IPO는 K옥션이에요. 미술품 경매 업체고요. 최근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술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트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미술품 경매가 굉장히 호황기를 맞았고요. 실제로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를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2020년에 1139억 원이었는데 2021년 반기 기준 1449억 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얼마나 경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K옥션은 서울옥션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K옥션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네요. 아무튼 이 K옥션에 대한 관심이 조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사인 서울옥션의 주가가요. 연초 대비해서 최근에 4배 이상 뛴 상황이거든요. 미술품 경매가 호황기를 맞기도 했고요. 또 두나무와 손을 잡고 요즘에 진짜 뜨겁다, 핫하디 핫한 이 NFT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옥션이 이렇게 재평가가 된 만큼 K옥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서울옥션의 주가가 오르는 데는 NFT가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NFT만 붙었다고 하면 묻지마 급등세를 보였으니까요. 자, NFT는 제가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게임을 소개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된 디지털 자산들을 말한다고요. 별도의 고유 인식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저작권과 소유권 인정이 가능해진다고. 그래서 미술품에 이미 적용이 된 사례들이 있고 수백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술품과 NFT 만나서 조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K옥션도 NFT 진출 계획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아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증권신고서상에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자회사 아르떼 크립토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미술 시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경우 진출을 확정하겠다고 써놨어요. 시스템은 미리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 기업 내용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면 유사회사로는 서울옥션과 동경중앙옥션홀딩스 이렇게 2개 기업을 선정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울옥션은 올해 주가가 3, 4배 뛰었고요. 동경중앙옥션홀딩스도 2배나 오른 상황이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이 두 친구의 PER을 적용하면 K옥션의 몸값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올해 호황기라서 실적도 최대치니까 더더욱이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을 불식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30.22%.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호황기가 이어지고 뭐 추가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율이 또 막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니까. 네, 우선 그렇고 공모 내용을 보시면 총 160만 주를 공모하고요. 구주 매출 20%, 신주 모집 80%로 진행이 됩니다. 최대 주주인 TA 어드바이저가 구주 매출을 통해서 지분을 일부 매각하네요. 유통 가능 물량은 비율로 21.44%, 이 부분이 조금 매력적이기는 하죠.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은 7.07%, 오토엔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382억 원, 다소 부담이 좀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어요. 툴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뭐 툴젠은 낮아진 공모가, 유전자 가비 기술에 대한 기대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작용하기는 했겠지만 저는 환매 청구권이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정리하자면 K옥션은 실적도 지금 가장 좋고 유사 기업들의 주가도 엄청 높은 정말 베스트 타이밍에 상장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KTB 네트워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실적보다는요,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성장할 수 있는 NFT 진출 정도의 어떤 큰 카드 하나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저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거, 유통 가능 비율이 20%대라는 거, 이 두 개는 확실히 메리트라고 봅니다. 물론 수요 예측 결과까지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오토엔하고 K옥션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K옥션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에드바이오텍. 얘도 일정이 한번 미뤄진 IPO죠. 그래서 제가 미리 기업 분석 영상을 업로드 했었거든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장에 그냥 정리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동물의약품 업체예요. 특이 난황 황체, 이게 계란에다가 항체를 만드는 그런 건데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동물의약품을 제조합니다. 송아지 설사약이 주력 제품인데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새우나 연어 그리고 반려동물, 인체용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모르겠어요. 시장 자체가 엄청 크거나 그렇진 않아서 산업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 39.65%, 기존 주주 또 24.69%나 됩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라서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대신 할인율을 43.90%에서 35.88%로 높게 적용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공모가 상단이 8,000원인데요. 오늘 코넥스 종가가 8,050원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거의 공모가 상단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모가 매력 또한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끌리는 부분이 없는 IPO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공모 내용은 직접 한번 봐주세요. 자, 드디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제가 여의도에 가서 펀드 매니저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운용력들이 보이는 이 IPO에 대한 관심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이전하고. 그래서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는 잘 나올 것 같고요. 기관들도 무조건 받으려고 달려드는 주식을 우리가 청약 안 하면 그건 바보인 거죠. 밸류에이션 이런 거 떠나서요. 우선 받으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는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은 다시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 균등 수량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참고 청약 건수에는 각 증권사별로 가장 많이 유입이 됐던 청약 건수들을 적어뒀어요. 아마 이때보다 계좌 개설을 더 미리 많이들 하셨을 테니까 조금씩 더 생각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 카카오페이 때 총 청약 건수가 182만 건 정도가 들어왔으니까요.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에 200만 건 정도가 집계된다고 하면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두세 주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 신한금융투자, 신영, 하이
요 세 곳 중에 한 곳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대신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정말 까봐야 아는 거라서요. 최대한 선택의 폭은 넓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만들 수 있는 만큼 증권사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네, 비례 경쟁률은요. SKIT 때 청약증거금 80.9조 이때 최고치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 규모가 12조가 넘죠. 규모가 진짜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크고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서 100조까지도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비례 경쟁률은 125.49 대 1로 계산이 됩니다. 한 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 약 1,90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청약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유통 가능 물량도 14.53%, 대형 IPO 중에서 최저치인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는 당연히 없죠. LG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확약 비율까지 앞으로 적용이 더 되면 한 자릿수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참 기대를 높이는 공모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지트로닉스. 네, 오늘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전력 변환 장치 전문 기업이에요.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거나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보면 전기차, 수소차에도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5G 통신, 신재생 에너지, 방산 등등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회사도 제품군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자, 대표적인 건 당연히 전기차용 전력 변환 장치겠죠. 제품명에 컨버터, 인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버터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해서 모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컨버터는 고전압 배터리의 직류 전류를 저전압으로 변환해서 보조 장치에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세계 유일의 10kW 용량의 컨버터를 생산했고요. 이 컨버터를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상용차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에디슨 모터스 등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 밖에 터키, 스페인, 영국, 북미, 러시아, 인도, 동남아 등등 전 세계 30여 개 자동차 회사와 함께하고 있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점유율이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전기차 쪽은 국내 약 40%, 해외는 약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대요. 국내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통신 장비, 이 5G 관련해서는 SK텔레콤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이요. 올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 때문에 계속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실적이 확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흑자기는 한데 3분기 기준 순이익 1.6억 원 정도를 기록했네요. 겨우겨우. 네, 공모가 산정 내역을 보시면 유사회사로는 5G 장비주하고 2차전지 부품 관련 기업들이 보입니다. 평균 PER은 32.55배. 근데 이지트로닉스는 흑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2023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했어요. 올해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했다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순이익 5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는데 2023년에 무려 123억 원을 잡았네요. 대신에 할인율은 43.09%에서 34.08%를 적용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34%가 넘는 거니까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K옥션보다 더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회사는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많아요. 44.80%, 기존 주주도 20.90%나 있고요. 거의 이 정도면 코넥스 이전 상장 수준이네요. 요게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쭉 보면서 올해 상장했던 YM텍이 많이 떠올랐어요. EV 릴레이 전문 기업이었죠. YM텍도 유통 가능 비율이 40%가 넘었고요. 기존 주주 비율은 무려 32.36%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 섹터인데다가 또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공모에 흥행을 했고요. 상장일에 따상까지는 못 갔지만 거의 근처까지의 성과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지트로닉스는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지트로닉스하고 일정이 겹치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네.
RBW하고 같은 그런 엔터 회사가 아니고요. 메타버스 관련 섹터예요. VR 게임과 콘텐츠를 제작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영화 아바타를 계기로 VR 게임 시장에 주력하게 됐다고 해요. 보면 2015년에 삼성과 협력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VR 게임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건 슈팅 게임, 총 쏘는 게임인데 모탈 블리츠를 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용 모탈 블리츠까지 출시를 했고요. 이게 북미, 유럽, 일본 PSVR, 플레이스테이션 VR 시장에서 다운로드 1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콘솔 게임 시장의 VR 게임 개발사로 단단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 영역을 더 넓히고 있다는 거죠. 특화 기술이 대공간 가상 증강현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2명 이상의 유저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VR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걸 활용을 해서 소방이나 화학, 국방, 치안,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가상 캐릭터 방송, 비대면 교육 솔루션, 가상 전시 사업, 가상 소셜 플랫폼 이런 쪽으로 먹거리를 더 확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아직은 사업 성과가 실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3개년 연속 적자고요. 올해도 적자를 기록하겠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중에서요. 순이익을 시현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상장한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도 이번에 AA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적은 아직은 초라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VR, XR 관련 기업들 중에서 순이익을 달성한 곳이 별로 없어서요. 유사 회사로는 지니뮤직과 아프리카 TV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평균 PER은 30.20배. 2024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땡겨서 사용을 했어요. 추정 치니까 할인율을 조금 높여서 적용을 해야겠지 싶은데 공모가 상단 기준 27.76%면요.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높지가 않습니다. 30% 이상인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상단에서 혹시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매력적인 공모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메타버스를 등에 업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 신청 가격 분포표가 좋으면 상단에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넘어가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유통물량 34.17%, 기존 주주 16.37%가 존재합니다. 이지트로닉스보다는 양호하기는 한데 그래도 기존 주주 비율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지트로닉스 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두 개 일정 겹치잖아요. 2차 전지 대 메타버스 싸움이 되겠는데 유통물량 측면에서 그나마 스코넥이 조금 나았고 실적은 이지트로닉스가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기는 하고 만약에 비례를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에 조금 기대서 최종 선택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나레나노텍 OLED 장비 업체예요. OLED 장비주라고 하면 올해 상장한 LB루셈이 생각이 나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죠. 아무튼 패널, 모듈의 정밀 도포, 코팅을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요. 핵심 기술은 초정밀 코팅, 경화, 모듈 합착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액상 접착 방식인 OCR 공법 장비를 개발했고요. 이 공법을 적용해서 LG 롤러블 TV를 양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를 보면 참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삼성 디스플레이, 네페스, 일진그룹, 그리고 중국의 BOE, 일본의 샤프, 대만의 이노룩스 이런 글로벌 대표 기업들까지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궁금해지는데 보니까 2021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장 시기를 이렇게 잡았겠죠.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TV나 모니터 이런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한 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회사도 신규 사업 진출 계획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정형화된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OCR 코팅 기법을 활용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 등등 이런 다양한 디스플레이 코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현재 자동차 메이저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쪽도 진출을 하려고 하네요. 코팅, 건조 기술 기반으로 2차전지 공정 설비를 개발 중이고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관련해서도요, 코팅 설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고객사에게 연구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반도체 패키징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좀 꼭 필요하고 잘 되어야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OLED 장비 업체로만 놓고 본다면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실적이야 들쑥날쑥한 거고요.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공모가는 지금 최고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적용퍼가 엄청 높지 않아도요. 가치가 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용된 할인율은 그냥 딱 평균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최고치 실적 기준으로는 무난한 공모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성장 전망이 좋지 않다면 이 공모가도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유통가능 비율 엄청나네요. 53.84%, 기존 주주 26.71%. 네, 금액으로 계산하면 1,000억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나래나노텍이 자사주, 자기 주식을 구주 매출로 내놓는 부분도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회사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주가 상승을 생각하고 있으면 구주 매출 방식으로 주식을 팔려고 하지 않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딱히 끌리는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네, 여러분 좀 지루하셨죠? 워밍업이라서 간단히 봤는데 왜 이렇게 또 길지?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장에다가 주요 정보들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했고요. 차순위로 괜찮아 보이는 건 연두색을 칠해뒀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속한 산업도 그렇고 공모가에 대한 부분, 유통 물량 모두 매력적이라서 단연 1순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체크된 게 3가지인데다가 3개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K옥션에도 관심이 조금 갔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부품주인 이지트로닉스와 메타버스 관련주인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속한 산업 자체가 매력적이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종목은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가 요걸 상쇄시키고 남을 만큼 좋으면 그러면 마음이 확 갈 것 같네요.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홀가분한 목요일 밤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